당시에 1989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엔 되게 쇼킹한 놀라운 결과물이긴 했어요. 선사시대 때 손으로 모닥불을 만들던 시점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분야에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토캐드를 처음 만난 거는 1988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다녔는데, 연세대학교는 대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 과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계 수업이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최첨단이라고 하는 게 오토캐드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건축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당시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큰 투자를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해적판으로 돌아다니던 오토캐드 릴리스 10을 썼습니다. 그게 10번 버전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쭉 넘버가 올라갔었는데, 제가 맨 처음으로 최신으로 구했던 버전이 릴리스 10이었고요. 보통 다 9을 썼는데 그 당시에도 10을 구한 거는 대단한 거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토캐드를 처음 쓰기는 했는데 88년도 이때는 너무나 원시적이었어요. 선을 그린다는 것 자체도 이제 하나하나 명령어를 쳤어야 됐었고, 그때는 쇼커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라인이면 요즘에는 L만 치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라인이라고 직접 다 썼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무엇보다 안 좋았던 게, 최근에 오토캐드는 온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선의 끝에 점을 딱 집어가지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당시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시작점하고 끝점을 XY 좌표를 다 손으로 쳐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 그냥 대충 그냥 끝에가 손으로 그린 것보다 거의 부정확하게 그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3차원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엔지니어가 만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박스 같은 거를 그린다고 하면은 당시에 이렇게 네모나게 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컴퓨터가 물어봐요. 높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숫자를 쳐 넣으면은 이 박스가 몇 센치 높이의 걸로 올라가는, 너무나 저희가 직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 프로그램 명령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쓰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토캐드를 꼭 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투시도를 그리는데 너무 빨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가서 처음 이제 투시도 그리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배들한테 배우고 어깨너머로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한 장 그리는데 거의 며칠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오토캐드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카메라로 찍듯이 이 투시도를 그리면은, 물론 손으로 그리는 것만큼 되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빠르게 하룻밤에도 열 몇 장씩 그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힘들게 이 오토캐드를 썼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원시적이었던 거가, 이 카메라로 그걸 찍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컴퓨터가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카메라 포인트가 어디냐, 타겟 포인트가 어디냐, 줌이 얼마냐, 이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쳐 넣어서 카메라 앵글과 방향을 다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거였고요. 제가 이거를 좀 기초적으로 좀 배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쓴 게 2학년 1학기에 두 번째 과제를 상가 건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 학동 사거리에 코너에 있는 땅을 저희가 받았는데, 오토캐드를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정확하게 도면을 그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또 땅도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땅이어서 직각으로 딱 그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면을 손으로 다 그리고 그 밑에다 모는 종이를 깐 다음에 모든 점의 XY 좌표를 다 계산을 거기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그릴 때 그 좌표 값을 찍어서 그렸습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이 도면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하이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는데, 하이드 라인이 뭐냐면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앞에 있는 면 때문에 뒤에 있는 선이 지워져서 안 보이는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은 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을 다 건축가 학생들이 그렸거든요. 엑소노메트릭이든 투시도든. 근데 이제 그거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들 그림을 그리는데, 라인 드로잉으로 그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컬러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편법을 썼습니다. 진짜 당시로서는 초하이테크입니다. 이 당시에 포토샵도 없었기 때문에 닥터 할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컴퓨터 오토캐드에서 하이드 명령어를 한 다음에 컴퓨터에 스크린 캡처 기능이 다 있잖아요. 모니터를 스크린 캡처 한 다음에, 그리고 JPG 파일로 되죠. TIFF 파일이나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하얀색 종이에 라인으로 된 걸로만 그려진 이미지 파일이죠. 그거를 닥터 할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엑스포트를 합니다. 보내서 거기서 임포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색칠 공부하듯이 선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페인트 박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안에가 색칠이 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컬러링을 해서 투시도를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막 그레데이션 지고 뭐 멋있는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컬러링을 다 끝난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출력할 방법이 없잖아요. 컬러 프린터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프린터기는 사실 도트 프린트밖에 거의 없었고 레이저 프린터는 어디서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한테 카메라를 빌려서 이제 수동 카메라죠. 아주 깜깜한 밤에 찍어야 되거든요. 새벽 한 3시쯤에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제가 색칠한 컬러 그림의 이미지를 띄워놓고 카메라를 조리개를 활짝 연 다음에 한 4초 정도를 노출을 해서 그 모니터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장 되는 투시도를 다 모니터를 찍어서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17분 현상소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길 가져가서 요만한 사이즈로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한 30장을 이제 보드에다 붙여가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선사시대 때 손으로 모닥불을 만들던 시점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분야에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에 1989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엔 되게 쇼킹한 그런 놀라운 결과물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컴퓨터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델링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디자인을 할 때 너무 제약을 받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다가 이거 내가 나중에 모델링 어떤 명령어를 써서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디자인이 오히려 컴퓨터 명령어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이야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오히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컴퓨터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뭐 패러메트릭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손으로는 그리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엔 너무 이게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너무 떨어져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실험적으로 89년도에 써봤던 기억이 납니다. 컴퓨터를 그 다음에는 거의 소극적으로 쓰다가 제가 오히려 첫 번째 석사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으로 모든 건축설계사무소가 1996년도쯤 그때는 이미 미국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은 다 오토캐드를 거의 베이스로 해서 쓰고 손으로 그리는 거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어요. 저는 한국 건축계에서는 컴퓨터 오토캐드를 제일 처음 쓴 첫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릴리즈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저 앞서가지고 도대체 캐드라는 거를 만들려고 했는지 정말 대단하게 앞서 나간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인간은 계속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선사시대 때 동굴 벽화를 보시면은 연하고 색하고 선 이런 걸 이용해서 그들이 봤던 세상을 2차원적인 정보로 전환시켜서 벽에다가 남겨놓으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정확하려면은 선으로 표현될 때 정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항상 선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이랑 일반적으로 공대생들이 그리는 도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건축 도면은 라인으로 구성된 게 대부분인 거예요. 면이 들어간 것들은 거의 없고 라인과 텍스트가 대부분으로 돼 있는 거죠. 정확하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그린 정확한 도면을 사실 손으로 그린다고 하는 거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강북에 있는 땅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이랑 실제로 실측을 해보면은 다 틀려요. 조금씩 틀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 연남동 같은 데다가 땅을 조그맣게 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7평짜리 땅입니다. 근데 그 실측을 딱 해봤더니 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도이기 때문에 연필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지적도들을. 근데 그거가 확대하고 보면은 연필선에서의 조그마한 오차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100분의 1, 200분의 1로 그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을 때 실측하는 거하고 차이는 100배, 200배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선 하나 정도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로 된 데이터로 선이 그어졌을 때에만 이게 완전히 정확한 도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오토캐드를 할 때 저한테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 좀 혹하게 하는 얘기를 했던 거가 너가 여기다가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면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하면은 달을 하나 그려놓고 확대를 하면은 그 달 표면에 있는 발자국까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줌인 줌아웃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정밀하게 이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디지털화 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수정이 되게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가 있기 전에는 타자기를 썼어요. 타자기에다 글자를 쓰면은요, 거기다 글자 하나만 잘못 치면은 그걸 수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한 페이지를 다시 타이핑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워드 프로세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든지 글자를 쉽게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토캐드 상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부터는 수정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계속해서 트레이싱 페이퍼를 여러 장을 써가면서 그림을 수정하고 그 위에다 덧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 또 잉크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우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고 청사진을 떴을 때에도 더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수정한다는 거가 너무너무 쉬워진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오토캐드가 가지고 온 큰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은 정말 수천 배 줌인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볼 수 있고,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거의 도시 스케일에서도 이게 내려다볼 수 있는, 구글 어스 같은 걸 보시면은 막 뒤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오토캐드가 가져온 혁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을 볼 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봤을 때, 아니면 아주 매크로한 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결해서 이어진 것으로 하나의 오브제로 볼 수 있는, 그전에는 항상 보면은 5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 400분의 1 이런 식으로 딱 어떤 스케일에 의해서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파악했다면은 자유제재로 그 중간 값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오토캐드가 가지고 온 큰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 한 35년간 컴퓨터로 캐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있다면은 이 반도체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느리게 굴러가던 것들,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지금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큰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오토캐드가 가지고 있던 특허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풀려서 여러 가지 유사 캐드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게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독점 기업으로 있었던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제품 경쟁이 심화된 국내 시장에서 오토캐드는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AI 기능과 함께 4가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AI가 장착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적합한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토캐드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7가지 전문화 툴셋이 있어서 각각의 산업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그러한 오토캐드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오토캐드가 있고요. 이거는 AI 기능이 장착돼서 더 확장된 전 세계 설계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LT는 가벼운 설계에 빠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오토캐드 웹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열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웹 베이스로 되어 있는 오토캐드입니다. 인간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대로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만의 추상화된 정보로 해석해서 그걸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파 화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녹색 나무나 뭐 흘러가는 구름, 빛의 반사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분해해서 자기에게 느껴지는 색상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과학자들이 또 세상을 볼 때는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그 색상으로 보지는 않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배출되고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상호관계적으로 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건축가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긴 하지만은 일단은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때에는 선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기호로 파악을 합니다. 보통 건축가들이 스케치를 할 때에는 펜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서 건축물의 형태를 만들어내잖아요. 선으로 분해해서 기호화해서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선의 정보를 디지털화한 첫 번째 회사가 오토캐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을 더 정확하게 더 빨리 그리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AI와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설계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 변화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설계의 표준 캐드의 대명사는 오토캐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오토캐드는 여전히 혁신을 선도하며 더 나은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